제가 고씨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고재원 임피자라고. 재미없는 농담인 것 같고, 그 대표 방에 시작하면 끝을 보는 대표이사실이라고 써 있거든요. 진짜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곱피자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임재원 대표입니다. 네,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곱피자라는 아이가 있죠. 고등학교 친구였고요. 그 길 건너에 살았었는데 제가 대학교도 해외로 가고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근데 우연히 신촌에서 각자 미팅을 하고 실패였던 거죠. 터덜터덜 나오는데 딱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맨날 붙어 있었어요. 진짜 360일은 붙어 있었어요. 트럭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회사를 관둘 때도 괜찮다 해봐라 라고 해줬고, 와이프가 돈도 빌려줬었고, 금요일 토요일에 제가 장사를 했는데 퇴근하고 와이프가 막 뛰어와서 앞치마로 갈아입고 캐셔를 봐줬죠. 11시에 끝이 났는데, 그럼 이제 장사한 걸 다 집으로 다 올려서 설거지하고 다음날 준비하고, 그럼 한 3시 되거든요. 3, 4시에 이제 같이 라면 같은 거 먹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같이 설거지하고 막 그때까지 와이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1년을 보내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016년에 좀 어린 나이지만 결혼을 했죠. 맥도날드 대신 피자가 먹고 싶은데, 피자는 맥도날드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너무 커서 남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해서 결국엔 또 맥도날드에 갔거든요. 그러면 내가 피자 파는 맥도날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 곱피자를 이제 떠올리게 됐습니다. 2015년 2월 7일인가? 까먹지 않으려고 곱피자라는 이름과 컨셉 PPT로 만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 같고 막 팀원들을 구하러 다녔죠. 이 PPT를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3, 4달 동안 3, 40명을 만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아이디어가 단단해지기도 했고, 너무 사람들이 다 안 한다 그래서 좀 오기가 생기기도 했죠. 2015년 내내 방구석 곱피자로 구글로 레시피도 찾아보고 피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피자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집에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2016년 3월에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데에 입점을 하면서 곱피자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30만 킬로 넘게 뛴 트럭을 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산지 한 2주 만에 강변북로에서 트럭이 섰어요. 곱피자라는 꿈을 이렇게 실현해보고자 했던 첫 번째 선택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오늘 장사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500인분 넘는 음식이 실려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빨리 가서 팔아야 된다 막 이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미션을 갈고 실제로 그날 한 300만 원어치 피자를 또 팔았거든요. 불 앞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푸드트럭에서 일했을 때 사실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뭐 대표님이나 사장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 형이라 그랬었어요. 그때 그 푸드트럭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의 분위기, 우리들의 에너지, 젊음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저는 정말 맹세컨대 저 개인의 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서울에 전셋집 하나쯤은 해가야지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거든요. 제가 혹은 회사가 가져갈 거를 직원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편이죠. 네, 멘토 비슷하게 있어요. 네, 저희 초기 투자자분인데 엄청나게 싸웠어요. 초기에는. 그 마찰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그분한테 많이 물어보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많이 투자하라고도 안 했거든요. 저한테 뭘 보셨는지 본인이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고 갖고 있던 주식 같은 거 다 팔아서 여기다가 그걸 다 몰아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세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제가 못 가게 하죠. 백화점은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을 해야 되고 연중 내내 무휴로 돌아가고, 직원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뭐 푸드트럭이 됐든 다른 행사든 또 직접 책임을 져야 되고, 담당자들은 다 표 어딨냐 이제 하니까 안 들키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하는 척 하면서 저는 결국은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제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으니까 제 와이프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막
화를 저한테 내는 거예요, 전화해서. 막 택시 타고 이제 다음 행사장으로 가면서 나도 너무 힘든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제가 막 택시 안에서 엄청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피자를 막 구워야 되고, 그 날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그 택시 안에서. 그런 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예. 기업한테는 돈이 산소랑 피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돈 없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법인 통장 잔고에 8만 원까지 가봤거든요.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었고, 다음 달 월급을 못 줄 것 같고, 매출은 안 나오고, 막 대금들도 밀려있고, 그래서 그때가 진짜 죽도록 힘들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주거나 내 개인적으로 빚이 2억 원이 넘으면 사업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거기까지 갔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주기 직전이었고, 제 개인 빚도 거의 2억이 다 됐었고. 그냥 그렇게 어렸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지? 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사실 그때 제가 막 했던 일들 중에서 뭐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제 카메라에 사진에 남겨놓은 것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이런 걸 잘했다고, 사진을 찍어놨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얼만큼이나 와야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는지 알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고, 그 하루하루에 되게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 주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맥도날드 같은 피자집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게 하나가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500개가 목표입니다, 1000개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꿈이 점점 커지다가 지금은 정말 저는 전 세계 매장이 10,000개 이상 있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도 되고, 전 세계 어딜 가나 고피자를 사람들이 아는, 5년 전에도 우리는 맥도날드 같은 피자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예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었겠지만 제 스스로가 그게 부끄러웠고,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매장 10,000개를 전 세계에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자본이 필요하고 어느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제 스스로한테 부끄럽지가 않거든요. 나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정말 내 목표고,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매장, 고피자 매장을 내는 게 목표야 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진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꿈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다는 건 인생에 잡음이 별로 없게 되거든요. 그 꿈을 너무 멀리 있지만 그 길이 너무 명확하니까 난 그 길 위에서 열심히 뛰기만 하는 거죠. 어디 딴 길로 셀 틈이 없는 거죠. 구체적인 책임들로 바뀌었죠. 왜 그 꿈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희 직원들이 저랑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꿈을 같이 이루고 같이 물질적인 보상을 만들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자체가 한 번도 글로벌하게 성공했던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고피자가 그런 선례를 만들면 우리 외식 시장에 대해서 자본시장이 보는 눈도 바뀌고 구성원들의 마음가짐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명의식 같은 것까지도 이제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제가 카이스트 나온 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2016년, 17년도에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필요도 없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인생은 실전이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푸드트럭이라는 시기를 잘 거쳐오니까 오히려 그 두 개의 키워드가 이제 충돌하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가 단단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닥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짜 제 두 손으로 해온 그 과정들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뜻하면 하는 사람이다, 자부심이 생기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 저는 되게 행복해졌거든요. 저는 사업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막 꿈을 쫓으세요, 다 창업하세요, 이런 얘기를 전 되게 싫어하는데, 자기 인생을 뭔가 꽉 채워서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권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법인장고에 8만 원이 돼서 제 자신이 깨지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기가 나와 있을 테니까 건강한 아빠로 생활하고 있었으면 좋겠는 게 뭐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저는 진짜 사업에 모든 걸 바쳐보고 싶거든요. 고피자에. 사업적으로 목표하는 바들을 특히 해외에서 많은 매장들 그리고 한국에도 3년 후면 500개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내서 지금 제가 멋지다고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게끔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사업이 많이 발전한 게 너무 기쁘지만 그보다도 네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올바르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기쁘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내 남편은 진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런 제 모습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